안녕하세요. 노선우스의 스시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시 강지문은 작년 말에 방문한 영상을 올해 초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알리면 안 되는 나만 알고 싶은 곳인데 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숨은 아지트가 알려진 것에 대해 약간 걱정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의 영향력 있는 채널은 아니라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아무튼 올해 들어와서 가격이 인정되었다고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9만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구성에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점심, 저녁 각각 만원씩 올라서 디너의 경우 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를 보니까 뿌리와사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시즈오카산으로요. 만원 인상이 충분히 상쇄되는 그런 변화 같고요. 사실 이전 9만원이 너무 싸다는 게 중론이라서 만원 오른 건 애교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얘기 이렇게 풀다 보니 어느덧 도착을 했네요. 아까 그 버스 정류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실내는 다소 좀 많이 좁은 편의점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최대 8명 정도 앉을 수는 있는데요. 거의 붙어 앉아야 합니다. 디너는 별도 부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6시, 7시, 8시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맞는 시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엔 총 7명이 서브를 받으셨습니다. 손님은 스승이다. 셰프님의 좌우명이신 것 같고요. 늘 걸려있는 저 바이올린, 실내 음악에도 바이올린 연주곡들이 많습니다. 영상에도 가끔씩 들릴 것 같고요. 요즘이 철이라는 울릉도에서 온 고로쇠 수액 서비스. 좋네요. 크리미한 기린생 한 잔 마셔주시고요. 메뉴판 잠시 구경도 하시겠습니다. 와인 코키지풀이 아주 감사하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샴페인들 들고 갔는데요. 아이스 버킷은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지문 셰프님은 처음에 스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시작하셨고요. 이후 스시 강지문으로 가게 이름을 바꾸신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십니다. 재료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고요. 또 그 열정이 서브내는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쾌활하신 셰프님이십니다. 저는 2014년에 처음 배웠고요. 저도 한동안 뜸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방문한 후 이렇게 계속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너 10만원 시작합니다. 차무시에는 버섯, 은행 등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 코바치 재밌던데요. 엄청 쫄깃쫄깃하다 했는데 전복 내장을 감싸고 있는 막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생전복을 손질해 본 적이 있어서 어느 부위인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것만 이렇게 먹어본 적이 사실 처음인데요. 아무튼 식감이 쫄깃하니 좋았습니다. 뿌리 와사비를 갈고 있으시네요. 아까 서두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만원 인상의 한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뿌리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세팅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같이 주십니다. 아무래도 뿌리 와사비를 먹어야겠죠? 저는 와사비만 조금만 올리고 아오리카 무늬 오징어입니다. 플레르드시아의 프랑스 계란도 소금이랑 유자 같이 있습니다. 무늬 오징어나 한치나 식감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무늬 오징어 쪽이 조금 더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 있고요. 그러면서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재료입니다. 이거는 와사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드셔도 돼요.
이거 니꼬골이라고 하는 건데 생선으로 만든 젤리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황복의 껍질로 만든 거예요. 복 중에 가장 예쁜이라고 합니다. 셰프님께서 설명 다 해주셨는데요. 어디선가 먹어봤을 법한 요리이긴 한데 이것도 만드시느라 시간 제법 쓰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용어 하나 배웠습니다. 간장 와사비에서 드셔야 됩니다. 참돔 뱃살이요. 참돔 뱃살은 두툼해서 일단 쫄깃한 식감이 있다가도 어느덧 입안에서 스르르 사라지는 느낌 좋았습니다. 이거는 쥐치입니다. 위에 쥐치 간을 같이 했습니다. 쥐치와 쥐치간을 같이 내어주셨고요. 쥐치간은 아귀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맛은 비슷한 것 같고요. 보니까 지난 4월 방문 때도 같은 식으로 내어주셨네요. 벚나무에 훈연한 삼치 나왔습니다. 두툼한 편이었는데 훈연향도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깔린 양파는 매운 향 거의 없었는데도 꽤 아삭거리는 식감이 있었습니다. 카마토로가 유타주 아면과 함께 나왔는데요. 카마토로는 참치 부위 중 오토로보다 더 고급 부위로 치는 재료이죠. 아주 마블링이 이쁘게 들어간 그래서 굉장히 기름진 부위라서 와사비를 다 올려도 서로 중화가 돼서 맵지 않은 재미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내장 소스 같이 한 전복입니다. 그냥 드셔야 됩니다. 전복 사이즈는 작은 편이었고요. 개우 소스에는 버터나 생크림이 조금 들어갔는지 약간 달았습니다. 스시 시작하나 봅니다. 셰프님 스시 주시는 모습 잠시 보시죠. 형 와사비 밤량은 드시고 말씀하시면 다시 보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시는 생선은 옥두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곡돔이라고 많이 불려요. 옥두어. 원래 이름은 옥두어고요. 은빛 나는 약간 회색빛 나는 옥돔이라 종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곡돔이라고 많이 불려요. 뱃살 부위인 것 같고요. 꽤 두툼하게 썰어 주셨는데도 부드럽게 사라진 식감에 또 뒷단에 은근 고소한 맛도 있었습니다. 베르치라고 합니다. 푸르무치. 게르치는 비교적 부드러운 식감의 재료이었고요. 미소 시루는 쌉쌀한 달래의 조개향도 가득했고요. 심화하십니다. 시마아지가 나왔는데요. 아까 넣은 게 뭔지 여쭈었더니 타마미소라고 계란 노른자를 섞어 만든 맛된장 소스라고 합니다. 고소한 맛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반대로 형편없이 성게알이 맛이 없어서 아예 저는 작년에는 국산 성게알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확인을 했는데 그게 성게알도 해갈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경작처럼 1년 하면 1년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그냥 이제 상인들하고 예상할 때는 이제 올해 엄청 맛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애들이 진짜 맛있으면 그거는 시중에서 일반 분들도 구하기 되게 쉬우니까 구하다 저런 중치요. 그래서 그때 성게알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전어가 나왔는데요. 전어 특유의 강한 멸치향은 조금 얌전했던 것 같습니다. 코아지 작은 전갱이. 호아지는 일단 심해 정도가 약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스시가 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일본스러운 단맛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묘한 단맛이 났습니다. 청어. 청어 위에는 특이하게도 깨가루를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청어 자체는 두툼한 것은 좋았는데요. 아마도 고소한 맛이 조금 약했던지 깨를 같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리안 금태는 김과 함께 주셨는데요. 이 김이 꽤 바삭한 것이 좋았습니다. 북해도 성게알입니다. 홋카이도 우니에 하와이안 블랙솔트 소금 같이 했습니다. 북해도산 우니는 말의 모양이겠고요. 이번 소금은 또 하와이에서 왔다 하십니다.
짠맛은 약한 편이어서 좋았습니다. 우니는 오가와 산입니다. 듣기에는 북계도산 중에서도 꽤 쳐주는 운이라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이라는 주꾸미 나왔습니다. 미나리도 들어가 있어서 아주 자동 해장하는 기분이네요. 국물까지 원샷 각입니다. 전에 한 달 잡히고 8마리 잡혔고 이 이스라엘 골든솔트 같이 아일랜드 자연산 참치는 중배살 부위였고요. 이스라엘 골든 솔트라 하시던데 어디서 구하시는지 정말 지금까지 소금이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네요. 대단하십니다, 셰프님. 피조개씨. 피조개는 어디에 절이셨나 봐요. 겉이 아주 코팅이 된 듯하게 보였고요. 두툼하니 오도독한 식감에 산미는 약하게 올라왔습니다. 보타네입니다. 더하세요. 새우 중에서 최고가라는 보타네비는 역시나 비싼 가격에 이유가 있는지 두툼하고 또 사각거리는 식감 아주 멋집니다. 초절임한 고등어입니다. 심해사바요. 시메사바는 일단 두툼했고요. 아까 코아지도 그랬는데 이것도 심해 정도는 강하지 않았는지 전체적으로 살짝 단듯한 맛이 나더군요. 안하고는 보드란 스타일로 내어주셨고요. 긴 시간 라이브로 만들어주신 가이센동에는 보스턴산 성게소에 연어는 작년에 작업한 거라 하시고요. 아보카도, 다진 참치, 대게 내장까지 아주 다양한 재료에 김이 또 바삭해서 아주 입이 호강을 했습니다. 유자 샤벗이 나오는 것을 보니 튀김이 나오는 순서인가 봅니다. 튀긴 소금은 또 울릉도산이라시네요. 정말 같은 소금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소금 살짝 해서 드세요. 가리비입니다. 튀긴 가리비 나왔고요. 이렇게 먹는 것도 나름 별미인 것 같습니다. 아스파라거스요. 아스파라거스 4철 나오는데 원래 철은 지금이 철이에요. 지금이 철이라는 아스파라거스 나왔습니다. 좀 얇기는 하지만 아삭아삭 식감 좋네요. 역시나 소금에서 드십시오. 우유튀김입니다. 우유 튀김이가 아주 별미입니다. 여기 강제문에서 맛을 처음 본 건데요. 고소한 맛이 아주 극대화된 것이 또 바삭하기도 해서 아주 정말 별미입니다. 고구마 튀김입니다. 브랜드 찍어. 고구마는 같이 내주신 브랜드에 푹 적셔 먹으면 되고요. 마지막 우마끼라고 해서 계란말이 안에 민물장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마끼도 강지문에서만 맛을 본 것 같은데요. 민물장어가 들어있으니 감사히 먹어주십니다. 서브 저반에 포토타임으로 솥밥을 보여주셨었는데요.
그 솥밥에 들어간 오차즈케입니다. 쑥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물이 진짜 녹차 맛이 납니다. 진짜 오차즈케 맞네요.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스시 강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작년 대비 점심 저녁 각각 만원씩 인상되었고요. 와인은 쿠키지를 받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만원 인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10만원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구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재료들에서 숙성을 어느 정도 해서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들이고요. 그리고 여전하게도 홋카이도산 우니의 보타네비 또 이번에 만원 인상되면서 뿌리와사비까지 갖추었으니 여전히 가성비 짱인 미들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보셨겠습니다만 셰프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서브 내내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가게가 좀 좁은 점 분명히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서비스보다는 재료와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스시 강짐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지난번 방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강짐문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숙성 스시를 맛볼 수 있는 스시 카나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